자, 파니포 홍성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노희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주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 게스트는 이지은 민주당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자, 오늘은 대변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전 경무관 경찰 초 엘리트 출신 예. 여성 최초의 경찰청장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으나 그러나 총경회의 총경회의를 하는 바람에 윤석열한테 지켜가지고 예, 옷을 벗게 된 자 변호사이기도 하신 우리 이지은 대변인 모신 이유는 특검이 종료됐는데 네, 특검이 이제 성과도 있지만 네, 미진한 점이 많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끝났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네, 답답했어요. 맞습니다. 무척이나.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검찰 조직,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이제 날아가는 건가 이제는 과거와 같은 권한을 물릴 수 없게 되네, 해체되는 건가? 네. 이런 와중에 여전히 검찰 중심으로 검사 중심으로 조직을 꾸린 것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마음이 지금 그 싱숭생숭하고 마음을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을. 안 그래도 수사는 경찰이 잘하는데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검찰이 그 안에서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근데 이번에 특검이 굉장히 좀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서 특검을 보면서 검찰이 수사를 참 허술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모두가 아는 거지만 첫 번째가 검찰에 대한 수사가 전혀 안 이루어졌었죠. 내란에 있어서의 검찰의 역할이라든지 마지막에 하는 척하다가 하다가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안 했었죠. 끝났죠. 네. 그리고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검사들은 팀플에 약하다. 경찰 같은 경우에는 항상 팀 위주로 수사를 해왔어요. 그래서 순경, 경장 이렇게 아주 낮은 계급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할 역할을 부여받아가지고 자기가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 팀으로서 일을 하는데 검사들은 검사가 주로 수사를 하고 밑에 있는 수사관들한테는 시키는 것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 굉장히 보조적인 역할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가 9개의 팀이 있었고 8개의 팀장이 검사장급의 검사들 그다음에 하나의 팀만 이제 다 경찰로 이루어진 팀이었었는데 이 검사가 팀장인 이 팀에도 그 안에 경찰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경찰들이 하는 얘기가 선배님 여기서 수사하는 스타일이 되게 달라요. 우리는 다 팀으로 다 같이 수사를 했는데 여기는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자기들한테는 뭐 공유를 안 해줘. CCTV에서 공유를 잘 안 해주고 CCTV에서 이거 찾아달라 저거 찾아달라 굉장히 세부적이고 보조적인 일만 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손발로만 썼구나.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편할 수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 편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수사를 안 하는 거죠. 검사는 검사대로 되게 힘들기만 하고 근데 같이 수사하는 거에 굉장히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또 한 가지는 수사를 잘 못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압수수색에 있어서 굉장히 허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금거북이랑 이완화의 그림이랑 보석이랑 최은순 집에서 다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압수수색이 된 거냐면 경찰팀이 양평 사건을 했었는데 양평 사건 관련해서 최은순 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하고 봤더니 여기에 뇌물 같아 보이는 것들이 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위 메가매직 팀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영장 받아와라. 우리가 현장 유지하겠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거 알고 들어간 게 아니고 맞아요. 예. 그냥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다른 거 압수수색 하러 갔다가 근데 이제 영장에 있는 것만 압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팀에서는 압수를 못한 거죠 그때.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메간 매직 팀에다 연락을 해서 빨리 압수수색 영장 받아와라. 이러고 현장 유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후다닥 받아와가지고 인수인계를 하고 경찰팀은 빠지고 압수를 했는데 거기서 놓고 왔어. 거기서 놓고 왔어요. 뭘 놓고 왔냐면 주진우 기자가 그 취재를 했었던 그 경찰 인사 개입 문건 그것도 압수를 놓고 왔고 금거북이도 놓고 왔죠. 금거북이는 갖고 왔는데 그 옆에 있던 편지를 놓고 왔어요. 그게 이해가 납득이 안 되네. 그런 거는 눈에 띈 건데 그럼요. 같이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냥. 같이 들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안 써 있어서 그랬다는 거야. 딱 그 특정해서 그 문구로 딱 그거가 써 있으면 자기네는 가져오는데 관련 물건들 뭐 이거 압수하다가 발견된 뭐 이런 물건 이런 거면 원래 같이 가져야 되잖아요. 다 같이 가지고 와야 근데 되죠. 그거를 지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안 가지고 와놓고 다음번에 다시 가보니까 없죠. 당연히 없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 김건희 오빠를 증거인멸죄로 또 기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은 생각을 해보면 압수수색을 굉장히 수월하게 했던 거예요. 그냥 싹 다 갖고 오거나 대충 아무거나 갖고 온 다음에 없으면 불러다가 막 조지면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오면 그거 그냥 이미 제출로 그냥 받는 거예요. 영장 없이.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해와도 별 문제가 없었다 보니까 지금 보면 우리 관본권 띠지도 그렇고 압수수색에 허술한 것들이 계속 드러나잖아요. 그게 지금 특검팀이 합류해서 특검에서 그 검찰 수사 방식을 경험했던 경찰들의 전원이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압수수색이 굉장히 허술하다. 압수수색이 허술하다. 팀플레이가 안 된다. 팀플레이가 안 된다. 그래서 보통 같은 경우에는 김진우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너 그거 내가 놓고 온 그 카드랑 경찰 인사 개입 카드 그거 갖고 와. 안 그러면 너 증거인멸죄로 기소할 거야. 이렇게 하면 보통은 갖다 주겠죠. 이게 이제 기소권 가지고 수사하는 건데 그렇게 했을 건데 아마 김진우는 안 갖다 줬던 거예요. 이번에는
그렇게 해도 안 갖다 준 거죠. 네. 왜냐하면 자기 엄마가 관련이 되잖아요. 자기 엄마가 경찰 인사에 개입한 게 관련이 되는 거고 차라리 처벌받는 게 낫다고 생각.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증거인멸로 네, 처벌받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안 갖다 준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카드도 갖다 주면 그게 이제 대가성이 인정이 되니까 바로 뇌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안 갖다 주고 본인이 그냥 동생과 엄마를 위해서 본인이 증거인멸죄로 기소되는 그거를 그냥 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도망자들 잡아낸 거 다 경찰팀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죠? 수배자 이랑 선생하고 그리고 또 이기훈하고. 이준수, 어. 이기훈, 이준수를 잡을 때는 진짜 경찰 그리고 형사 기동대 바깥의 팀들인데 빛나는 전과에 그분들 그거는 그 검사가 추적해 잡은 게 아니라 경찰이 경찰이 다 경찰의 노하우로 잡은 거죠. 맞습니다. 완전히. 예, 예. 그 농막에서 잡은 건 어떻게 잡은 거래? 도대체? 그것 이준수 씨 그 특별한 관계 이준수 씨 세강자. 예. 세강자. 그것도 이제 밀접한 관계, 제보가 김건희 씨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제보가 있으면 경찰은 진짜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죠? 거기 뻗치기를 많이 하니까 뻗치기 하고 전부 다 그 이렇게 얼굴이랑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고 잠복 수사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사 끝난 뒤에 들은 이야기인데 거기 이제 같이 일했던 그 사람들 중에 경찰에 이렇게 수사를 잘하는지 처음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모신 거예요. 네. 아, 수사는 경찰이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이 수사를 잘하는 것처럼 보였던 게 권한이 많다 보니까 아, 그렇지. 그걸로 이제 수사를 했었는데 그게 또 어떤 내용이냐면 권한이 많다 보니까 능력을 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경찰은 영장 청구권도 없다 보니까 약간 슬픈 이야기다 이거. 예, 예, 예. 그러니까 내가 권한이 많다 보니까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냥 내놓으라 그러면 내놨던 거예요. 근데 경찰은 영장 권한이 청구권도 없으니까 열심히 수사를 해서 실제로 잡아야 돼. 물적 증거 위주의 수사를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물적 수사 위주를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망이 차원이 다르다고 하더라고. 맞습니다. 예, 예. 같이 지금 특검에 들어가서 일했던 사람 얘기를 제가 며칠 전에 들었는데 경찰의 망은 차원이 다르다. 정보망 예. 그렇죠. 예. 여기에 누구 하면 거기 사람들이 팀으로 쫙 붙어가지고 찾아내는데 아주 놀랍다고. 네,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경찰은 그 인적 자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뭐 지구대 파출소, 기동대, 그다음에 정보에서 치안 정보 담당하는 사람들까지 이제 쭉 그걸 다 쓸 수가 있으니까요. 좀 아무래도 인적 규모가 크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이제 계속 자랑해요. 이참에. 아니 검찰 욕하는 건데요. 아니 이제 전재수 그 전 장관의 통일교 관련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수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첩을 하는 건 맞는데 그때 바로 이첩을 했었어야 했거든요. 근데 이첩을 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일단 2018년도 사건들은 지금 청탁금지법이라든지 정치자금법 위반은 이미 다 공소시효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윤영호 전 본부장이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날짜가 내일 모레거든요. 그러니까 1월 7일이에요. 내일 모레 지나면 그것도 공소시효 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까지 갖고 있다가 막판에 전해준 거죠.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금 이제 다 도과하게 생겼는데 그 당시가 언제였었냐면 이제 본인들이 검사들이 검찰청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원내 복귀한다고 반발하고 막 이랬을 시기였어요. 그때 연판장 돌렸을 때. 연판장 돌리고 그랬을 때였어요. 네. 그때 그런 거 할 게 아니라 그때 수사 이첩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통일교 수사 담당 팀장이 그때 놀러 갔어요. 그러면은 자, 이 되게 중요한 문제 얘기였는데 예, 이게 예. 넘어가네. 놀러 갔다는 거 되게 아니, 중요한 저는 얘기인데.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요거는 요 검찰의 직무유기와 검찰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 건 내가 보기에는 이기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예. 근데 이기가 출범하면 이 그 팀이 지난번에는 나머지 전체가 한 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체가 검사팀장으로 이루어졌다고 네네. 그랬잖아요. 이 팀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유서명 위원장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경찰 위주의 팀. 왜냐하면 어차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하는 거는 특별 검사의 이름으로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사 기소 분리가 되는 게 이제 그 원칙이니까 그렇다면 경찰이 위주로 수사를 하고 거기에 이제 검사가 하나씩 들어가서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된 뭐 법률 자문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검사가 담당을 할 수는 있겠지만 팀장은 경찰 팀장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팀플에도 강하고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다. 팀장을 경찰로 하고 검사는 법률 조언을 하는 그 건가? 밑에서 근데 아니 근데 이게 좀 안 맞는 게 어. 지금 2차 특검에서 특별검사 1명하고 검사부 5명, 파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50명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검사가 훨씬 많고 지금 생각보다 검사의 구성 숫자가 훨씬 많고 특별수사관이 제가 보기엔 좀 적어요. 그래서 2차 특검도 사실은 1차 특검처럼 애매하게 될 가능성이 갈것 있어요. 같아요. 이게 지금 가장 네. 큰 문제점인데. 그러니까 경찰 숫자를 더 늘려야 되나 그러면? 그러면 어찌 네, 하면 네. 좋냐면 지금은 자 특검 그리고 특검부 그다음에 팀장 그다음에 그 수사관 이렇게 꾸렸는데 이게 어디 지검 저 차장 검사가 특검부고요. 그리고 부장 검사 똑같은 검찰청 구조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자 특검부를 검찰을 시키지 말지 바로 그거예요. 검찰 출신을 네. 시키면 안 돼. 특검부를 경찰 걔가 출신이 다 해줘야 이게 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번에도 그랬어요. 김영근 검사 출신 특검부가 거의 컨트롤을 하고 판사 출신 특검부보다 목소리가 커요. 그 검사들이 좀 터프하잖아요. 그럼 얘기를 크게 하면 다른 이쪽에 있는 문특검부나 오특검부가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게 가만히
다른 수사가 다른 쪽으로 가는데도 얘기를 못 했는데 이번에는 부장검사 그러니까 팀장을 하나는 경찰, 하나는 검찰, 그리고 하나는 변호사 이렇게 따로따로 꾸리면 훨씬 좀 그러니까 좀 자율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합니다. 특검보를 지금 5명이잖아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원래는 그동안 전부 다 검사 출신들이 이제 많이 했었잖아요. 특검보를. 이거를 최소한 아까 말한 대로 변호사 출신 1명,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 변호사 출신 1명, 그다음에 순수 경찰 출신 1명, 그리고 검사 출신 이런 검사 식으로. 출신 나머지 검사 이런 출신 식으로 해줘야 안 보내는 게 특검보까지는 안 보내는 게 근데 좋을 또 안 것 그러면 또 이제 조직이 조금 자, 그러니까 그 그럴 수 팀장, 있으니까. 부장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는 경찰, 하나는 변호사, 하나는 이건 최소 만들어줘야 이렇게 돼. 이게 그 경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꾸려주면 특검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다시 그 중에 불러가지고 이 논의를 해야 되겠는데, 그죠? 이게 그 내란 특검하고 시행착오가- 종합 특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란 특검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김건희 특검에서 어쨌든 1차 특검에서 우리가 못 밝혀낸 게 김건희의 그 돈 문제를 뭐 삼부토건이니 도이치 뭐 이거 밝혀내질 못한 게 있잖아요. 지금 그 예에서 김여성도 마찬가지고 네. 네, 거의 금감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1차 특검에서 난 가장 이해를 못했던 게 금감원을 아예 당연히 돈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자금 추적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들이 거기인데 거기 한 명도 지금 금감원 들어가질 않았어요. 국세청 사람들도 나는 그 함께 이유는 꾸려요. 있다고 봐요. 금감원이 들어오면은 그 김건희 특검의 검사들이 자기들의 잘못이 잘못하면 이거 다 까진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그렇게 짜진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금감원을 배제를 시킨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 특검 이미 지나고 붙잡아봤자 소용없는 일이고 2차 특검에서는 아까 경찰 뭐 검찰 물론 중요하지만은 금감원의 전문가들 여기 합류시켜서 김건희 저수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 자금 추적팀 그거 하나.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경찰도 보강돼야 되지만 금감원도 보강돼야 되고 국세청은 왜 안 꼈지? 아니 거기다 이제 여기 넣어요. 자금 파견 공무원에. 자금 추적팀 그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그리고 금감원이나 뭐 저기 주식 관련해서 하는 거래소 사람들도 불러오기는 하는데 그것도 한 팀을 꾸려주는 게 맞죠.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어쨌든 김건희 특검에서 도이치하고 삼부토건이 그 김건희 금융 쪽을 담당했던 그 검사 출신들이 뭐 한문혁 검사 중간에 쫓겨났지만은 처음에 시작을 한번 보자고요. 처음에 그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특검 출범하기 직전에 한문혁 부장검사가 고검에서 특별수사팀이 꾸려지니까 거기서 갑자기 야 우리가 미래에셋에서 김건희 녹취를 발견했어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고 팀들이 유능하네 해서 그대로 특검으로 간 거잖아. 전 거기서부터 매우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그때 그걸 4년 동안 발견 못했던 걸 이제 와서 발견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 정말 똑똑하네 유능하네. 그걸 핑계로 자기들이 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마무리했다. 그래야만이 자기들의 치부가 잘못한 그렇죠. 점이 드러나지 않.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가버리면은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다 드러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의심을 이제 하는 거지.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그 수사팀도 그래서 이 특검이 끝나기 한 2달 전에 시작했는데 한 달 정도는 그 기싸움하고 삿바싸움하고 못하고 조금 하다가 성과를 낸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 특검이 그렇게 꾸려졌기 때문에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막기 위한 그런 수사팀이었다고 어느 정도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견 검사 30명의 특별수사관이 지금 경찰이잖아요. 아니 경찰 플러스 경찰, 변호사. 변호사예요? 네. 이 변호사도 숫자를 포함해요. 경찰 중심으로 크게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파견 검사 30명, 특별수사관 50명은 이제 임명을 하는 거고 파견 공무원 70명에 경찰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보통 70명 파견 공무원 70명이면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경찰이 갔었거든요 지금까지.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검사들이 파견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뭐 아까 얘기한 그런 금감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파견 오기도 하는데 이 공무원 중에서 경찰의 포션을 좀 넓혀가지고 경찰팀, 여기 경찰 위주로 만드는 특별수사관에다가 경찰을 많이 넣어줘야 돼. 많이- 변호사들 사실 조금 많이 있는데 변호사들 넣어줘야 되는데 특별수사관에 경찰 왜냐하면 변호사들 중에 수사 능력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사람이 많기 많으니까. 때문에 경찰을 늘리는 것까지는 또 인정. 그 인정이고 경찰 위주로 가는 것도 인정하는데 그 기자들 또 경찰이 기자. 그래 홍사원 변호사 넣어줘봐요. 일단 좀 시끄러우니까 넣어주는 걸로 합시다. 경찰 대변인하면 잘할 것 같은데. 아니 안 돼. 그건 안 돼. 본인 자기 얼굴 위주로 방송할 거면서 뭘 또 능력을 좀 가가지고 생각해봐.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콘텐츠보다 얼굴 위주로. 아유, 요즘 자. 이런 거 흔하지 않아? 경찰 인력을 보강해야 된다. 현재도 경찰 중심 전체를 다 경찰 중심으로 가져갈 수는 없지만 경찰 중심 팀들도 있어야 된다. 네. 50% 이상. 여기 경찰이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의 돈 관련된 그 부분을 쫓아가는데도 거의 없었는데 한두 경찰이 계속해서 돈 거래에 대해서 쫓아가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찰들한테 힘을 좀 더 실어줘야기는 하지만 또 경찰이 또 통일교 팀에서 또 통일교 팀 압수수색을 했어요. 천정군 가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경찰 자료가 이만큼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특검팀에 누가 이렇게 우리한테 정보를 주고 있다 이런 일이 있었어. 경찰이 이름이 나왔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고도 나왔어요. 아니라고 네. 나왔는데 그래, 그게 아니라고 나왔어. 그게 아니라고 나왔어. 아니라고 하지. 아니 왜냐면 그 뭐냐면요. 그 통일교 쪽에서 내가 누구한테 자료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근데 거, 알고 그러니까. 봤더니 전혀 모르는 사이여서 알고 봤더니 본인이 받았다고 얘기해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나온 이름 중에 하나를 얘기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말해. 아 그렇게 믿지 마시고 아, 네. 이렇게 되게 그렇게 그냥 말은 되지. 근데 이상하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게 하면 안 근데 되고. 통일교에서 자료가 경찰 자료가 주르륵 나온 건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자, 2022년이었습니다.
저 2022년 6월에 춘천 경찰서에서 한 학자 총재가 라스베가스에서 600억 그 도박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권성동은 야 윤영호한테 전화하죠. 니네 총재 카지노 하냐? 그러면서 야 압수수색 나올 수 있으니까 자료 없애. 그러니까 그렇지, 다 천정국에서 가져갔지. 다 없앴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그리고 이 상황이 흘러가다가 춘천 경찰청에서 하던 내사가 기록이 사라져요. 쑥 사라져. 경찰이. 그거는 수사해야 돼요. 그렇지. 진짜. 예, 그거는 그렇지. 수사해야 돼요. 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경찰도 자체 수사를 해야 예, 아 그건 제가 다른 얘기했었던 거. 아 네. 그 부분 수사를 해야 그렇죠.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도 검찰도 그리고 변호사도 이렇게 경쟁하게 하고 맞습니다. 서로 상호 견제하게 하면 됩니다. 그럼 특검은 판사 출신으로 해야 돼, 검사 출신으로 해야 돼. 이번에는 특검은 한숨. 왜 한숨이 쉬어요? 아니면 변호사 출신으로 합니까 그냥? 어? 저는 검사 출신을 피해도 나는-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아. 이번 민중기 특검 좀 아쉽지만 그 구조를 검찰 위주로 짰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다른 사람이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판사 출신이? 판사 출신이 그리고 변호사 출신이 경찰 출신이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경찰 수사- 출신 한번 해보는 건 그러니까요. 어떨까요? 수사는 의지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그렇지, 하느냐. 의지지. 검사 출신 중에 지난 정권에서 팽당하고 괴롭힘 당했던 사람 위주로. 아니, 근데 그 사람들도 그 사람 위주로 근데 이게 네. 애매한 부분이긴 해요. 네. 확실히. 그리고 지금 이제 2차 특검 법안에 빠져 있는 게 김건희의 그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한 그 내용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그러면 경찰에서 지금 이제 특수본 경찰에서 지금 한 100명 정도 꾸려서 하고 있는데 이게 2차 특검이 시작되면 글로 다 넘어갈 건데 그 특검법에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저는 내란 특검에서도 검찰 봐주기 한 의혹 다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들어가겠죠. 이게 왜냐면은 넣어야 돼 다. 지금 이 법안이 최종안이 아니잖아요. 지금. 네, 네. 예. 근데 그 2차 특검 가기 전에 사실은 종합특검이 언제 시작할지 뭘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에서 자 특검이 없다는 생각으로 그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좀 열심히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네, 네. 성과를 내려고? 조금 열심히 특검은 했으면 못했는데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 그렇지 아니야? 네. 몇 가지만 성과를 내도 뇌물에 대해서 그리고 돈에 대해서 몇 발자국만 가도 됩니다. 그리고 눈 감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네, 그 얘기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한 100명 정도 꾸려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100명? 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 이미 이첩이 돼가지고 수사가 좀 진행 중에 있고, 내란 특검도 한 40명 정도 꾸려져가지고 그것도 이게 한 15일 정도 됐고요. 그다음 김건희 특검은 지난 주말에 넘어왔기 때문에 거의 지금 그냥 기록 보고 있을 겁니다. 거기도 한 40명 정도 꾸려져가지고 총 한 100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2차 특검이 되더라도 100%다 가는 건 아니고 한 80, 90% 가면 남는 사건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경찰에서 계속 해야 돼요. 한동안 이 특검을 어떻게 꾸려야 되는지 여기서 한참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이 특검 이번에 하고 나면은 세 번째 특검을 또 한다 하는 그건 심사는 안 돼, 이거든요. 이제. 이걸 연장을 어떻게 할 수는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던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잖아. 네. 그래서 우리끼리 의논하도록 해요. 딴 데서 의논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끼리 열심히 의논하도록. 대변인 말고 선배님은 저기 주가 조작 열심히 했으니까 그쪽으로 조금 열심히 취재를 하시는 게. 난 정말 궁금한 게 지금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아갖고 거기 한번 꼭 내 들어가진 않더라도 좀 보고 싶어. 특히 김건희 계좌, 신한증권 계좌, 네. 그 내역, 거래 내역 그건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 제가 찾아서 드릴게요. 여기를 특검에 넣어주고 나를 이 자리에 넣어주세요. 제가 찾아. 그거 제가 그거를 갖다 김건희 특검에서 다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 특검 팀이 꾸려졌다 이렇게 뭐 내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자 오늘 그래서 그러면 실패했다라고 시간상 네. 한마디 한다고. 한마디 더 있어? 네, 홍성 기자님 아젠다. 내일 듣기로 아니 아젠다 해야 돼. 아니 내일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좀 제가 아끼기로 했어. 오늘 아낀다고?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마지막 있어서. 뭐예요 오늘? 아 마지막에 우리가 지난번에 특검 2기 특검 시작할 때 뭐 신고 포상금을 준다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포상금. 파견 온 사람들의 인사상 불이익이 없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걸 얘기를 했었잖아요. 또 하나가 이 사람들이 수사관들이 고소고발을 되게 많이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겠지. 피의자들이 계속 고소고발하고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법무부 장관은 어떤 뭐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소송 지원을 할 수 오케이. 있다 이런 내용이 좀 그러니까 들어가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네, 보호를 네. 좀 해줘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야 의욕적으로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자, 다 정리해가지고 저희가 문건으로 제출하도록 하죠. 예. 그러니까 이분 그만해, 이제 괜찮으시네. 그만해. 아 그만해. 이제 아니 그만해. 여기서 한 사람 빼고 이제 오늘 우리 여기까지. 고인물 좀 정리할 때 고맙습니다. 됐어.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